김짬보! 안녕하세요. 짠짠이 부자들 김짬보입니다. 결혼식 기준으로 하면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남편도 워낙에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스스로 저축을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도 뭐 회사 다닐 때부터 80% 이상 저축했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부로서 돈을 같이 모은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해냈으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들, 요거는 진짜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만약에 내 동생이 지금 결혼을 한다면 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좀 가져와 봤거든요. 부부의 날은 조금 지났지만 내가 부부의 날 이걸 생각한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결혼 앞두고 있는 혹은 결혼 생각이 있는 찐짠이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굉장히 두둑함을 느끼실 겁니다. 먼저 부부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놈의 목표 정말 지겨워 죽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거 정말 귀에 피딱지가 앉을 때까지 말할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재테크, 개인의 재테크든 부부의 재테크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목표예요. 최근에 제가 그 토스, 제가 정말 토스 사랑하잖아요. 토스 대표님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년 동안 8번을 망했고 그 다음에 시도한 게 토스인데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망하고 다시 일으키고 진짜 그걸 또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끈기인데, 그 끈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그걸 이루고 싶은 이유, 그거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의 재테크, 부부의 재테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해? 그 수많은 풍파와 역경 속에서 그런 질문들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는 그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거는 공동의 목표는 숫자이되 그걸 이루기 위한 개인의 목표는 따로 존재해야 돼요. 저랑 남편의 아무리 우리가 막 사랑하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듣고 수용한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금액이 같이 합의가 되고, 그걸 향해 우리가 돈을 모아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저희가 이제 같이 으쌰으쌰 했던 그 첫 시작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남편의 목표는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남편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건 1년 동안 세계여행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선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배당금 혹은 이자가 나와야 되고, 그 금액은 이 돈이다 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이게 일단 남편의 목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한강뷰 아파트에 너무 살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막 버스에 막 이렇게 와인 마시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저는 집에서 내가 느끼는 그 어떤 뷰, 그 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 이유가 있지,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루기 위한 금액적 목표가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둘이서 도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공동의 목표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 나갈 수 있었던 되게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빠 그냥 우리 1억 모으자, 우리 그냥 3억 모으자, 이게 아니라 각자한테 가슴이 뛰는 영역을 먼저 물어봐주고 그거에 대한 금액을 도출한 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의 숫자 목표를 정하되 가슴 뛰는 영역은 서로에게 물어봐주고 만들어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부의 재테크에 있어서는. 그리고 부부가 1억 모으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바로 돈을 합치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고민 없이 합쳤던 것 같아요. 이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따르자, 약간 이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재테크에서 성공한 선배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부자, 무조건 막 잘 나가는 사람, 이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고민이 없어 보이는 부부들은 대개들 돈을 합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금전적으로 앞으로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음을 넘어서 정말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돈을 합쳐야겠구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경험을 하려면 정말 무조건 돈을 합쳐야겠구나라는 게 너무 당연스럽게 되던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만나보니까 그걸 한다고? 돈을 합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좀 약간 휘둥그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합치는 게 중요하냐면요, 부부가 되고 나서도 두 파로 나뉘어요. 욜로파, 저축파. 이 욜로파는 만약에 우리 둘의 생활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둘 다 50, 50씩 내서 그 100만 딱 채우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은 그냥 추가 적금이 생긴 정도의 딱 그런 통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여기서 금액을 높이던가 아니면 그냥 돈을 아예 합치던가 약간 이런 식인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축할 때 무조건 퍼센트로 해라.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벌어요, 난 근데 50만 원을 저축하겠다라고 정해버리면, 물론 이것도 너무 잘한 선택? 하지만 금액을 딱 정해버리면 내가 220을 벌 수도 있고 어느 날 인생이 들어서 25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내가 넣는 돈은 늘 50인 거예요. 이게 되게 사람 심리가 신기한 게, 50만 원 넣기로 했으면 55만 원, 60만 원 넣는 게 되게 큰 지출처럼 느껴져요. 이번 달은 진짜 막 행복하게 못 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애초에 세팅을 50%를 해놓을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버는 것에 대비 저축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잖아? 그럼 저축도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이걸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생활비 이 정도 나오니까 각자 월급에서 70만 원씩 여기다 내는 거다? 이 통장으로 모아?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아무리 뭐가 막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해도 각자 70 내던 거를 올리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듯이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와 이거 뭐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서로
으쌰으쌰 한단 말이에요. 그 통장 돈 쌓이는 재미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부부 돈을 합치고 거기서 몇 %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진짜 공감하실 텐데 둘이서 합쳤다고 해서 2인분의 금액이 나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지점인 것 같아. 모든 걸 같이 써서 같이 먹으니까 둘이 합쳤는데 1.2배에서 1.5배가 나가니까 이거는 뭐 완전 남는 장사죠. 그래서 이 부부도 어떤 개인의 재테크처럼 아예 돈을 합치고 그냥 그 퍼센트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찌그러진 캔을 다시 피는 것보다 그냥 아예 새 캔을 만들거나 새 캔을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첫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걸 잘 잡아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트한 예산을 절대 잡지 않는다. 목표 저축액만 정한다. 막 이 영상 보고 막 남편한테 보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되게 쪼이는 구조가 가잖아요. 그럼 좀 힘들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계부도 쓰고 막 88%까지 저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에게만큼은 타이트한 예산 절대 짜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오빠 우리 식비 50만 원까지 써야 돼. 패션에는 30만 원만 써. 이런 거를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대의적인 목표만 정한다. 오빠 우리 둘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모으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게 자유가 아닌 거지. 목표 금액을 맞추려면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그거를 그래 이번 달은 식비에 좀 더 많이 쓰고 차라리 옷을 사지 말자. 이번에 옷을 좀 많이 사고 식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약간 유두리가 되는데 만약에 매달 초에 그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버리면 그냥 막 사람이 폭발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와 그 요요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거다. 뭐든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세팅값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저는 목표 저축액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한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기하게 용돈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돈을 좀 모았다라고 하면은 남편 너무 힘드시겠어요. 용돈 2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남편은 아예 용돈이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거 오래 가기 위해 큰 행동 강령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둔다. 경조사 비상금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그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결혼하고 뭐가 제일 달라졌냐고. 그럼 제가 그때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우리 둘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가족의 결혼인 것 같거든요. 남편에게도 저희 부모님이라는 가족이 생긴 거고 저에게도 남편의 부모님이라는 새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라는 단위가 되게 커졌다는 느낌.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결혼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지점들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테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만큼 경조사가 정말 많아요. 어버이날, 양가, 생신, 추석, 설날, 교회, 가족, 결혼식 이렇게만 해도 이제 12번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막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누군가 기뻐하는 일에는 마음껏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슬퍼할 땐 정말 같이 슬퍼해주면서 위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이랑 직결되는 순간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는 내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경조사 비상금. 저희 둘 다 가족을 챙기는 것에 인색하고 싶지 않다가 둘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오빠 이번에는 돈이 없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게끔 미리 비상금 다 챙겨놨다. 이거는 사실 재테크 관점도 있는데 서로를 좀 배려하고 서로가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팅값을 미리 해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공부한다. 그게 무엇이든. 예전에 저희는 부동산 인장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오빠가 주식을 좋아했어가지고 주식 공부도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과 관련해서 좀 같이 배우고 책도 좀 비슷하게 같이 읽고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배우고 있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부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외로워. 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외로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 안 돼서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달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회사를 다녀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회사를 다녀도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핏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걸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나누면서 결국 포인트는 같은 방향에서 같이 배운다. 운동료도 좋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를 같이 배워야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결국엔 가와만사성이지. 약간 이런 좀 행복 MSG를 좀 뿌려주는 역할이 몇 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를 선배로 둘 것인가. 부부 재테크인데 갑자기 좀 딴 얘기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결국에 둘이서 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진짜 들었던 말 중에 안 잊히는 말이 있어요. 남자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남자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멋있는 형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서 사는 사람을 우리 남편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나? 보여줄 사람이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돈이나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에요. 재테크나 돈 관리나 재정 관리나 아빠로서나 남편으로서나 너무 잘하는 형 한 명이 있잖아요. 내가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 형이랑 술 한 번 먹는 게 훨씬 빠르더라. 그래서 우리 부부의 삶에 선배 부부가 있는지 그래서 없다면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전 정말 추천해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결혼 3년차 1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짬부님 저도 한 재테크 부부 하는데요. 저는 이런 꿀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댓글 좀 남겨주시면 다른 찐짠이들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부부 재테크 혹은 부부의 삶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찐짠이들도 뭐든지 궁금한 거 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나중에 Q&A 라이브 같은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공부 짠!